안녕하세요. 처리수학입니다. 오늘은 최상위권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예비고1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진행하겠습니다. 혹시 중학교 때 니신 상위 15%에 드셨을까요? 네, 반에서 30명 기준으로 반에서 4.5등 정도고요. 반에서 20명밖에 안 되면 3등 정도가 되겠습니다. 최상위권 대학이라는 것은 예전에는 스카이라 그랬어요. 연대, 고대, 서울대를 얘기했는데요. 지금은 의치, 한약수, 서울대 이렇게 해서 보통은 저는 의학서반이라는 거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의대, 약대, 서울대의 앞자를 따서 스님이 제가 의학서반이라는 것을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자연계를 기준으로 서울대는 약 1,800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의대가 늘었죠. 이제 의대가 무려 4,500명 정도를 뽑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전부 다 합치면 그러면 몇 명 정도가 되냐면 10,000명 정도 됩니다. 1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작년 기준으로 24년도 수능 기준으로 자연계 응시자 우리가 흔히 미적분을 선택하거나 기하를 선택하고 미적분 지금은 이제 미적분이라고 부르고 이제 여러분 때는 미적분 2라고 부르죠. 미적분과 기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거기다가 과학을 선택한 학생들이에요. 과학 두 과목을 과학을 두 개를 선택한 학생들입니다. 이제 이 학생들을 우리가 흔히 자연계라고 얘기하는데 그 학생이 올해 수능을 작년 수능으로는 20만 명이 살짝 넘었고요. 올해 수능으로는 20만 명이 좀 안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20만 명이라고 보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인원을 우리가 20만 명 정도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20만 명 중에서 1만 명이니까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5% 정도에 들어가는 학생이라면 선생님 얘가 대략적으로 한 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0만 명 중에 10,000명, 20분의 1이죠. 제가 수학을 자꾸 하려고 해서 좀 불편해 하실 수도 있겠지만 대략 5%, 20명 중에 1명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3배수 정도면 도전해 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보통 경쟁률 3배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통 훨씬 더 경쟁률이 더 높습니다. 근데 이제 하지만 3배수 정도면 한번 경쟁해 볼 만합니다. 도전해 볼 만합니다. 왜냐하면 중학교 때 성적이 고등학교 때 그대로 가지 않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성적이 수능에 그대로 가지 않습니다. 많이 앞으로 바뀝니다. 앞으로 어마어마한 격변을 경험할 텐데 그 한 대충 지금 정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3배수 정도면 얼마든지 도전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전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15% 정도를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위 15% 정도에 드셨다면 조금 더, 한 상위 20% 안에 들었다? 그렇다면 한번, 연고대도 아니고요. 우리가 의치한약수 한번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 저는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이야기를 앞으로 돌아와서요. 어떤 학생들이 과연 저기에 갈까요? 제가 조금 불편한 얘기를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마음을 좀 열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휘문고등학교 114명, 운정고등학교 24명. 이 숫자는요, 24학년도 24학년도 올해죠. 올해 입학한 의대 합격자예요. 의대. 올해 의대 합격자, 의대만 얘기하는 겁니다. 의대만. 의학 계열이 아니고요. 의대 합격자만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당연히 운정고등학교나 휘문고등학교나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가 다 중복을 이야기합니다. 휘문고등학교는 재학생이 이 중에 3분의 1 정도라고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운정이나 그런 데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숫자가 많이 나죠, 차이가. 재학생 수는 비슷해요. 대충 한 380명, 여기는 한 390명 정도, 한 10명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중간에 그만둔 학생들을 포함해도 한 30명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요, 학교에서 자료가 많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데 마침 2022년도 5월과 7월 달에 휘문고와 운정고등학교에서
그 2022년 수능을 본 학생들, 2022년도에 네, 이제 졸업한 학생이죠. 네, 2002년도에 졸업한 네, 재학생 통계입니다. 이 숫자는 재학생 통계입니다. 재학생 통계. 네, 재학생 고3 통계예요. 재수생 통계가 아닙니다. 네, 재학생 자료를 발표를 했어요. 네, 제가 조사한 게 아니죠. 네, 그런데 그 재학생 통계를 보시면 네, 휘문고는 국어가 요 정도 1등급 비율이 이 정도 나와요. 네, 그런데 운정고등학교도 이 정도 나와요. 큰 차이가 없죠. 그런데 아주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요. 수학의 비중은 달라요. 네, 수학은 휘문고는 43.7% 거의 반 가까이 1등급이 나왔고요. 네, 운정고등학교는 15% 정도 나왔습니다. 2022학년도 입시는요. 네, 2024학년도 입시보다 더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네, 그런데 운정고등학교가 그때가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운정고등학교가 의대 학생이 네, 굉장히 적었습니다. 저희 인원의 절반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2020년도, 22년도에 졸업한 재학생만 가지고 이 정도 이제 편차가 벌어졌는데 선생님이 굉장히 속상해하는 거는 뭐를 속상해하는 거냐면요. 이 학생들이 고1 때는 이 학생들이 고등학교 1 때는 고1 6월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고1 6모를 기준으로 1등급 비율이 거의 50%에 육박했었다는 거예요. 뭐 일설에 의하면 50%가 넘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좋은 자원들이 학교에 있었는데 그런데 거의 휘문고급이었죠. 그렇죠? 네. 그런데 결과는 달랐습니다. 근데 휘문고는 자료를 발표했어요. 휘문고는 어떤 자료를 발표했냐면요. 휘문고등학교는 고등학교 1학년 때도 얘네들은 고등학교 1학년 6모에서도 1등급 비율이 대략 한 50% 전후였다고 학교에서는 발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건 얼마 차이가 안 났는데 그런데 이제 이만큼 큰 차이가 난 거죠. 그래서 저는 엄청나게 큰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더 놀라운 사실은요. 휘문고는요. 2017년부터 2021년도까지 5년 동안 휘문고에 입학한 학생들의 41%가 휘문고에 입학한 학생들의 41%가 중학교 때 내신 성적 상위 30% 이상이었다고 발표를 했어요. 중학교 때 41%가 그러니까 입학생의 41%가 중학교 때 성적은 상위 30% 이상이었다라고 자랑스럽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59%는 상위 30%가 안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중학교 때 상위 30%를 기준으로 휘문고는 얘기를 하죠. 저는 아까 죄송합니다만 15%를 중심으로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휘문고는 30%에 들어와도 의대에 갈 수 있다. 의학계열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선행이 아니라 꿈의 크기가 학생들을 진학 성적을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처리수학은 여러분이 더 높은 꿈을 꿀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정말 자신 있습니다. 여러분이 조금 더 높은 꿈을 가지고 도전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30% 또는 뭐 15%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수학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수학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수학에서만 수포자란 말이 있어요. 아시죠? 수학에만 있습니다. 우리가 영포자, 과포자, 국포자 이런 말이 없어요. 거의 못 들어보셨죠? 사람들은 이런 말을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수학에서 수포자라는 것은요. 수학을 잘 못하는 학생일까요? 수학만 아니라 지금 9등급 체제에서는 1등급에서 5등급까지와 5등급에서 9등급까지로 나눴을 때 이 이하는 다 수포자일까요? 국어도 5등급 이하가 있고 과학도 5등급 이하가 있고 영어도 5등급 이하도 있는데 왜 영어나 국어거나 과학에는 수포자라는 말을 안 할까요? 진짜 문제는요. 이 학생들이 아니고요. 이 학생들이 진짜 문제인 것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중학교 때는 수학을 좀 잘했는데 또 고등학교 때도 1학년, 2학년 때까지 수학을 좀 잘했어요. 열심히 했습니다. 가장 많은 시간 학원을 다니고 가장 많은 많은 양의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학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내가 1등급을 목표로 했는데 1등급이 안 되는 겁니다. 2등급도 안 되고 3등급도 안 되고 뭐 이런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수학은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되더라. 다른 과목은 열심히 하면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수학은 열심히 해도 안 되는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수학에서 수포자란 말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떤 학생들이 수학을 성공할까요? 저는 일단은 수학 선행에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때까지는 수학 선행에 성공 못하셔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 수학 선행에 지금도 이번 겨울에도 수학 선행에 실패하시면 굉장히 곤란하지 않나요? 네, 수학 선행에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 있는 첫 번째 지표는요. 학생들이 기억이 안 난다고 합니다. 이제 제가 테스트를 보긴 합니다. 테스트 안 봐도 처리수학 입학할 수 있어요. 하지만 테스트를 보는데요. 우리가 선생님이 15문항을 30분짜리 시험을 봅니다. 그런데 전부 어디서 보냐면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고등학교 1학년 1학기에서만 냅니다. 그것도 어디까지만 내냐면 방정식, 부등식과 함수, 이차함수까지만 냅니다. 이제 선생님이 여기 부등식까지만 냅니다. 부등식까지만. 이차함수 포함해서 부등식까지만 냅니다. 방정식, 부등식도 안 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부등식까지만 기본 정석에 있는 연수 문제도 빼놓고요. 기본 문제와 유제만 가지고 냅니다. 기본 문제와 유제만 가지고 내는데요. 지금 처리수학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 여러분 선배들은요. 이 문제에 평균 3문항 정도 맞췄습니다. 이제 수학 선행이 엉망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 데리고 지금 현재 3개 학교에 학생들을 데리고 수업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2개 학교에서 전교 1등을 배출하였습니다. 그 정도면 성공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시작은 별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학생들의 시작은 그렇게 뛰어난 학생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수학 선행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첫 번째는요. 테스트를 보시면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냥 저랑 질의응답을 좀 하셔도 됩니다. 인터뷰를 하셔도 됩니다. 인터뷰를 잠깐 하시면 한 15분 정도 인터뷰를 하시면 됩니다. 15분 정도의 인터뷰를 하시면 선생님이 금방 여러분이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를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학생들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암기가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저는 까먹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영어는 안 쓰면 까먹을 수 있지만 수학은 이해의 학문이기 때문에 집 짓기와 같습니다. 집을 지어줬는데 집이 없어졌어요. 이런 건 집이 잘못 지어진 거죠. 부실하게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났더니 무너졌어요 스스로, 또는 태풍이 불어서 사라졌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의 학문이기 때문에 이 이해의 학문이다, 또는 수학은 마치 집짓기와 비슷한 거다라는 것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은 암기 학문이 아니에요. 영어는 안 쓰면 까먹지만 수학을 안 쓰면 까먹는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앞으로도 공부한 것을 고1 때 공부한 거 고3 때 까먹고 고2 때 공부한 거 고3 때 다 까먹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교재 중심의 선행을 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선행이 잘못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왜냐면요. 중학교 수학은요. 교재가 거의 대부분을 포함합니다. 중학교 수학은 그 안에 대부분의 교재에 중학교 수학 대부분의 내용을 다 포함합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수학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수학 교재는요, 제가 이제 지금 기준으로 수학2인데요. 여러분 미적분 1이죠. 그 미적분 1을 기준으로 좀 비교를 좀 해보자면요. 이제 학생들이 많이 보는 내신용 교재에 블랙라벨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그 블랙라벨이란 책은요, 본문이 78페이지인가 이렇습니다. 그런데요, 그 자이스토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고3들이 보는 고3 자이스토리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자이스토리라는 책에서 수학2는요, 한 280페이지 정도 됩니다. 280페이지. 280페이지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한 차이죠. 그죠? 한 4배 정도 까지는 아니어도 이게 280페이지 살짝 못 되니까 3.5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고난도 문제도 그 정도가 되고요. 그러니까 책 한 권이 고등학교 수학은 수학 전체를 담고 있지 못해요. 얘보다 더 많은 것이 이제 정석이죠. 정석은 기본 정석과 실력 정석으로 되어 있는데요. 얘는 얘보다 훨씬 더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 수학 책은요, 정석하고 자이스토리를 해결이 되면, 그러면 블랙라벨 같은 책은 한 10권 정도, 이런 책 한 10권 정도를 한 것과 같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 중심으로 무슨 센을 좀 봤어요. 그 다음에 RPM을 봤어요. 그 다음에 뭘 봤어요. 이런 교재 한두 권 정도 네, 선행을 했다는 것은 네, 그냥 안 한 거와 같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한 상태와 같다라는 것을 네, 선생님이 금방 깨닫게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수업을 들어오시면 아, 내가 교재 한두 권 정도 본 거는 아예 안 하는 학생들하고 거의 비슷하구나. 네, 거의 한 게 없구나. 한 5% 정도 했구나. 네, 우리가 1부터 100까지가 있다면 그중에 한 5계단 정도 갔구나. 이 정도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재 1, 2권 정도 했어도 선생님이랑 네, 수학 공부를 하실 때는 그냥 네, 처음에 시작하는 반부터 바로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오해가 생겨요. 이제 어떤 오해가 생기냐면요. 이제 엄마들이나 학생들도 계속 그런 얘기만 들었으니까 이제 잘 이해를 못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고등학교 수학은요, 고난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이제 고난도 문제를 해결해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성적이 나와요. 왜냐하면 고난도 문제 네, 내신에서는 한 3, 4문항, 네, 수능에서는 한 5, 6문항 정도 되는데요. 얘네들이 네, 1, 2등급을 결정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도 문제는 공부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네, 얘는 유제를 많이 푼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제를 많이 풀어도 된다면 누구나 다 1등급을 맞습니다. 우리 얼마나 치열합니까? 정말 좋은 대학 가려고 생 난리인데 그냥 많이 하면 됩니다. 많이 하면 된다고 치면 그럼 누구나 다 1등급이 나오게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이유는요. 수학 공부를 통해서 문제 해결 능력이 향상돼야 돼요. 문제 해결 능력이란 건 어떤 거냐면요. 수학적 논리력을 의미합니다. 수학적 논리력. 네, 추론 능력 이런 걸 얘기합니다. 추론도 논리적인 사고력이에요. 수학적 논리적 사고력. 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 사고력이 향상되지 않으면 네, 이 논리적 사고력이 향상되지 않으면 그러면 네, 수학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네, 수학 공부는 실패했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처리 수학은 논리적 사고력을 향상시켜요. 그래서 처음 배우는 학생도 네, 저 아까 얘기했던 한 상위 15% 정도에 드는 학생이라면 네, 그러니까 휴문고가 얘기하는 30%까지 안 갑니다. 저는 그냥 한 15%, 20% 정도 되는 학생이라면 처리 수학에 들어오시면 수학 공부를 하면 아, 논리적 사고력이 향상되네 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그냥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아, 선생님이랑 공부하면 논리적 사고력이 향상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켜줘야 그래야 수학은 성공하는 거예요. 이 문제 해결 능력이 향상되지 않으면 수학은 성공했다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수학 공부는 더 많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학생 보고 열심히 공부를 시켜서 그 학생이 질문하는 것들을 선생님이 대충 해결해 준다고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선생님의 눈에는 혼자서 답을 맞췄다 하더라도 네, 그 학생이 잘 모르고 그냥 답이 나와요. 그 문제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맞췄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정답에서 머물면 안 되고요. 더 들여다봐야 되는 그런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야 수포자가 안 됩니다. 점점점 수학 성적이 향상되고요. 성적이 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 공부는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더 깊이 해야지 되니까 그러므로 네, 선생님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누가 가르치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누가 가르치느냐, 누구한테 배우느냐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본인인 자체가 정말 어느 정도의 깊이 있는 단계에 도달했느냐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처리수학은 네, 최상위권 자연계 수능을 30년 했습니다. 네, 최상위권 자연계 수능을 네, 우리가 네, 그냥 1학년 최상위권이 아니에요. 그냥 1학년 최상위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수능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자연계 수능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그거를 30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보는 눈이 다르고요. 네, 1학년 내신 전문가 이런 분들이 수능을 잘 못할 가능성이 너무나 큰데요. 네, 처리수학은 네, 일산에서 네, 1년 내내 실전 문제 풀이반을 1월 달부터 네, 진행하는 유일한 강사고요. 그리고 또 자연계 최상위 수능반을 네, 1월 달부터 네, 실전 문제 풀이반을 1년 내내 진행하는 유일한 반입니다. 그리고 방학 때가 되면 미적분 수업만 네, 4반씩 개설하는 네, 그러니까 다른 반도 개설하지만 네, 이제 미적분 수학2 네, 고난도 수학 전문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수학에 관한 얘기를 좀 더 들여다볼게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을 더 열심히 하는 것과
네, 대수, 지금 우리가 수학 1이라고 얘기하죠. 네, 대수와 네, 수학 2라고 얘기하는 네, 미적분 1. 네, 대수와 수학 미적분 1을 이제 빨리 선행을 나가는 것이 어느 것이 더 중요하느냐. 이런 질문도 종종 하는데요. 네, 고등학교 1학년 수학, 네, 고등학교 1학년 수학 1학기 넉 달 내내 1학년 수학만 하고요. 네, 2학기 넉 달 내내 1학년 수학만 합니다. 만약에 네, 선행에 대한 불신 때문이라면 처리 수학을 보내시면 해결이 됩니다. 지금 이번 겨울에 대수와 미적분 1을 안 하시면 그러면 얘를 언제 하십니까? 아주 짧은 여름에 하십니까? 여름은 30일도 채 안 되는데 그때 할 수 있나요? 그때 겉핥기밖에 안 되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면 돌아오는 겨울방학에 하셔야 된다는 건데 그 얘기는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을 전혀 모르고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학생보다 더 위험한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부터가 진짜 수능 수학인데요. 이게 진짜 수능 수학인데 이제 이때 얘네들을 무시하고 어떻게 대학을 갑니까? 좋은 학교는 못 갑니다. 네, 이제 대수랑 미적분을 네, 이번에 안 하시면 네, 최상위권 대학의 꿈은 멀어지는 겁니다. 이제 좀 더 깊이 들여다 보겠습니다. 이제 1학기는 이렇게 4단으로 돼 있고 1학년 수학이 2학기는 이렇게 돼 있는데 전부 다 함수를 하기 위한 빌드업 과정입니다. 여기서 경우의 행렬만 좀 독립적으로 좀 떨어져 있고요. 나머지 전체는요. 얘네들은요. 전부 다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냐면 네, 함수를 위하여 존재합니다. 네, 함수를 더 잘하려고 이제 있는 거예요. 이제 2학년 때 배우는 대수 우리가 이제 수학 1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이제 거기는 1단원이 지수함수 러그함수고요. 2단원이 삼각함수고요. 네, 세 번째 단원이 수열인데 이 수열은 자연수 변수의 함수예요. 네, 자연수 변수의 함수로 접근하셔야 제대로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전부 다 함수입니다. 함수. 함수, 함수, 함수예요. 네, 미적분 1으로 가시면요. 우리가 수학 2라고 얘기하는데요. 네, 이 수학 2로 가시면 수학 2로 가시면 이게 이제 수학 2입니다. 네, 수학 2로 가시면 그러면 다항함수의 극한, 다항함수의 미분, 다항함수의 적분이라는 네, 세 개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전부 다 함수입니다. 네, 그리고 이 대수랑 미적분은요, 서로 선행 관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함수를 배우고 나면요, 네, 우리가 함수를 공부하고 나면 바로 함수에서 바로 대수로 가셔도 되고요. 대수를 거치지 않고 바로 미적분 1으로 가셔도 되고요. 네, 그리고 바로 확률 통계로 가셔도 됩니다. 즉, 둘 사이에는 1도 관계가 없어요. 여기 나오는 어떤 단원도 얘네들하고 서로 연관성이 없습니다. 미적분 1부터 먼저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미적분 1을 이번 겨울에 꼭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되는 건 뭐가 문제가 되냐면 고1 수학을 다 까먹었어요. 고1 수학이 잘 안 돼요. 네, 고1 수학을 까먹어서 할 수 없다는 학생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서 그 학생들을 위하여 네, 제가 12월 달에 얘는 얘 혼자만 12월 달에 개설하는 반입니다. 얘 혼자만 12월 달에 개설하는 반입니다. 그래서 저 수학원 수학2, 네, 수학원 수학2, 우리가 대수 미적분 1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 대수와 미적분 1을 공부하는데 발목 잡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네, 그 기초에 해당하는 그 기초에 해당하는 고1 내용을 완벽하게 정리해드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고1 수학을 까먹었어요. 또는 선생님이랑 테스트를 봤는데 테스트 성적이 나쁘게 봤어요. 나왔어요. 네, 선생님 아까 테스트 말씀드렸죠. 네, 그 선생님 테스트는 기본만 물어봅니다. 기본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네, 고등학교 1학년 수학에 기본이 안 돼 있으면 당연히 대수 미적분은 선행할 수가 없죠. 심화 가는 것도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1월 달 시작하기 전에 12월 달에 8번만 수업을 선생님이랑 3시간씩 수요일에 저녁하고 토요일날 아침인데 시간을 좀 내서 공부를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따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또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은 자신 있어요. 이런 학생들은 1월 달부터 합류하시면 됩니다. 1월 달부터 두 반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토요일 날은 같이 수업합니다. 토요일 날은 같이 수업합니다. 토요일 날은 같이 수업을 하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두 반으로 나눠서
일요일 날은 조금 더 난이도가 높고요. 네, 그 다음에 수요일 날은 그게 조금 어려운 학생들, 토요일 날 수업이 좀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네, 좀 더 네,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네,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내신이 시작되는 거예요. 네, 이미 내신은 1월 달에 시작을 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은요. 네, 그래서 최상위 문제들을 다룰 수 있는 네, 그런 기본기를 닦아줘요. 그러니까 최대 고난도 문제, 우리가 시험에 가까울수록 더욱더 고난도 문제를 해야 되겠지만 그 최상위 문제를 할 수 있는 네, 기본적인 빌드업을 이번 겨울에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신이 이미 시작되는 겁니다. 1월 달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은 모두 10달 동안 진행되는 거예요. 이번에 1, 2월 달에 2달, 그 다음에 1학기에 넉 달, 그 다음에 2학기에 넉 달. 이렇게 네, 10달 동안의 고일 수학을 하시는 겁니다. 선생님이랑은. 그러면 충분합니다. 네,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신 대비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선행은요. 네, 선행은 1학년 수학은 선행이라고 안 하겠습니다. 이제 네, 고1 수학은 이제 바로 눈앞에 와 있는 거니까 선행이라고 안 하고요. 네, 요만큼이 이제 지금 선행에 해당하는 건데요. 이 선행은 정립반과 심화반으로 나눠져 있어요. 네, 정립반과 네, 심화반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확률 통계만 네, 심화반이 없습니다. 자, 정립반에서는요, 저는 네, 뭐 센 정도 봤어요, 뭐 정서 기본 정도 봤어요, 뭐 이런 학생들은 그냥 정립반 들어오시면 됩니다. 저는 한 번도 안 봤어요. 저는 처음 봤어요. 이런 학생들도 정립반에 들어오시면 네, 중학교 때 수학 성적이 한 15% 정도나 20% 안에 들어오는 학생이라면 얼마든지 쫓아올 수 있고요. 네, 한두 권 정도 이미 수학 공부를 했던 학생도 들어오면 완전히 새롭게 다시 네,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기가 공부가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금방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공개 강의를 하는 겁니다. 이제 공개 강의에 오시면요. 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공개 강의에 오시면 다항식만 가지고 그동안의 수학 공부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를 바로 보여드리고 진짜 수학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금방 할 수 있게끔 해드립니다. 2시간만 투자를 해보시면 여러분 수학 공부에 엄청난 그런 방향 전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선생님은 확신합니다. 네, 고등학교 수학은요. 네, 아무나 가르칠 수 없습니다. 가르치는 사람에 의해서 굉장한 수준 차이가 납니다. 처리수학은 그 부분에서 네, 일산에서 네, 항상 네, 제일 뛰어난 뛰어난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제일 뛰어난 수업을 하는 선생이 되고자 노력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처리수학은 네, 잘하는 학생들만 모으지 않습니다. 네, 도전하는 학생들을 네, 우선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뛰어난 학생들은 뭐 꼭 선생님이 아니어도 잘할 거예요. 근데 선생님은 네, 자기가 별로 그렇게 뛰어나지 않다고 생각되더라도 네, 도전하는 학생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저는 잘하는 학생보다 이미 선행이 많이 되는 학생보다 하려고 하는 의지가 높은 학생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네, 도전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네, 도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